자, 시험 범위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동영상 강의가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다시 동영상 강의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하고 등가 원리, 두 가지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고, 중력 방향으로 공간이 휘고, 공간이 휘었으니까 휘어진 공간 따라 빛이 이동한다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근데 2학년 때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울 때도 그랬겠지만은, 자, 이거 조금 뭐 공간이 휜다, 그거에 따라서 빛이 휘어서 이동한다, 조금 황당하죠. 그래서 자, 요거 준비 운동을 좀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우주의 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준비 없이 생각하게 되면은 정신이랑 걸릴 수도 있어요. 준비 운동을 좀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을 3차원이라 하면은 2차원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1차원 세계는. 자, 이거 1학년 때 선생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때 3차원을 공간이라 그러면 2차원 평면, 1차원은 직선, 이렇게 답변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1차원 세계,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의 세계예요. 2차원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면의 세계. 자,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당연히 다른 말이죠. 좀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현대 물리를 하자면은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 면의 세계인 2차원, 선의 세계인 1차원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선 2차원 세계, 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 같은 그런 상태겠죠. 또 면에 붙어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화면에 붙어가지고 화면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요. 면에 붙어서만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될 테고, 1차원 인간이라 그러면 어떤 선에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 내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그럼 여기 종이 면에 2차원 세계 학생들 둘을 초대했어요. 2차원 세계의 영희하고 2차원 세계 철수. 여기 1차원 세계 여기 1차원 선의 세계에 1차원 세계의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어요.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에다가 1차원 세계 포함시킬 수 있죠. 면에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 영희하고 철수 모습 보니까 영희는 얼굴이 갸름한데 철수는 조금 뭔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얼굴이 상당히 떡판이네. 근데 이 철수가 자기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까요? 아니면 영희가 철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2차원 세계 영희 철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희 얼굴은 갸름한데 너는 얼굴이 좀 그냥 얘기하면 얼굴이 떡판 엄청 넓으네. 그러면은 철수가 넓다고 하는 것, 뭐 이 수학 시간에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내 얼굴이 넓다? 글쎄, 뭐 넓은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희보다 내가 모자를 쓴다 그러면 더 긴 모자를 쓰는데 철수가 긴 모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희한테 야, 철수 모습 너보다 얼굴 좀 옆으로 넓지 않냐? 옆으로 넓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영희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 면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얼굴 그냥 이런 선으로 보이겠죠. 물론 이 넓이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영희가 철수 얼굴의 넓이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고 이쪽 가서 보고 해가 또 이쪽 가서 보고 빙빙 보면서 그 요거 계산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한눈에 이 모습을 실제 얼굴 이런 모습들을 다 한 번에 보기는 어렵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차원 세계 영희 철수 보니까 1차원 세계 영희는 짧고 철수는 기네요. 근데 1차원 세계 영희 철수 길다 짧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영희한테 철수가 여기 너보다 더 기네. 영희가 볼 때 철수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여기 점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자 지금 2차원 세계 철수나 영희한테 1차원 세계 영희는 짧고 철수는 길다. 2차원 세계 영희 철수는 이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 낮은 것은 제대로 보는데 이 2차원 세계를 우린 제대로 다 보죠. 한 번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한꺼번에 보질 못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우리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공간을 한눈에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봐야 되고 표면만 보이는 거죠. 그 속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를 본다 하더라도 철수의 이 표면만 보이고 이쪽 가서 본다 하더라도 이쪽 표면만 보이고 이 안은 안 보이죠. 마찬가지죠. 이 옆에 뭐 상자가 있나요? 이건 상자. 상자를 본다 할 때 상자 우리가 공간을 볼 수 없으니까 상자 내부는 안 보이죠, 당연히. 상자 표면만, 면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은 한 차원 낮은 것 제대로 본다고요. 근데 한 차원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당연한 것도 너무 고정관념, 과학할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주의 끝을 얘기했는데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2차원 세계,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면의 세계니까 2차원 세계 영희 철수가 야 우리 세계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 우리 같으면은 공간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뭐 커진다고 해가지고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끝 너머는 어떻게 있을까? 자 영희 철수 세계에 여기서도 뭐 빅뱅 이론이 있다라면은 어떤 점에서 그 면이 시작돼가지고 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면의 넓이는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끝이 없다. 끝이 없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자면 우주 부피는 한정돼 있는데 끝이 없는 공간. 자, 이거 생각하기 힘들면은 영희철수 요런 세계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으니까 2차원 면 중에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끝이 없는 면. 잘 안 되나요? 그럼 한 차원 더 낮춰서 1차원 세계의 선이라면은 길이가 있죠. 길이는 한정돼 있는데 끝이 없는 선. 자, 이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메비우스의 띠 뭐 이런 것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태곡선. 예를 들어서 원 같으면은 원의 길이 원 둘레 길이는 한정돼 있죠. 근데 길이가 한정돼 있는데 원의 끝은 없죠. 그럼 한 차원 다시 높여가지고 2차원 세계에 넓이는 한정돼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면. 자, 요거에서 지금 요거 공 모양 그릴 때도 평면에 그리려면 이렇게 하죠. 공의 표면은 어떨까요? 공의 표면.
공의 표면, 공의 면, 구면이요. 그러니까 구면도 2차원 맞죠? 그럼 공의 넓이는 표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 모양의 구의 끝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부피는 한정되어 있는데 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도넛처럼 그 안쪽 공간에 살고 있나?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낮은 차원 모습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모습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요거 예를 들었듯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영희철수는 1차원 모습을 분명히 보죠.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이 공간이 휜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 차원에서는 공간이 휜 것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좀 차원 낮춰가지고 2차원으로 생각하죠. 2차원이라고 하는 게 꼭 평면만 2차원이 아니죠. 모든 면이 2차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에 쓰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런 표면에 영희철수가 살고 있다. 표면에 붙어서 그러면은 이 영희철수 얘네들도 과학 시간에 배워가지고 빛이 직진하고 그리고 직선도 배우고 했는데 그래서 그 빛이 직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면 따라 빛이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면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 면이 휘었으니까 이 빛이 있어야지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건 빛이 있어야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 있는데 이 2차원 세계 빛은 2차원 이 면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영희철수는 직진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서 진행하는 거죠. 면이 휘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영희철수가 여기서 이제 작도를 한다 해서 도형을 그린다. 직선은 못 긋죠. 직선 그은다고 그으면은 다 곡선이 돼버리고. 근데 영희철수는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희철수가 지금 내 말 듣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직진하는 거, 빛이 곧장 가지, 당연히. 근데, 우리 면이 휘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면이 휘었다는 것, 휘어진 면이라는 거 보여줘봐. 아니, 선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휘어진 선은 봤지만 면이 휘어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되겠죠. 한테 영희나 철수가 살고 있는 공간이 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1차원 세계 이런 모습이 아니라 1차원 세계 이런 이렇게 불규칙한 이런 곡선 이런 1차원 세계에 영희 철수가 살고 있으면은 마찬가지겠죠. 너희 살고 있는 1차원 세계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의 세계 1차원 세계니까 지금 선이 휘어가지고 너희는 곧장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휘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얘네들은 이해 못하는데 2차원 영희철수는 그 휘었으니까 그렇게 가겠네. 알겠죠? 이 원근감이 있을 테니까 선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선 이 공간이 휘어가지고 휘어진 공간을 따서 빛도 휘어져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 이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 이거 사고 실험으로도 하든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이해하자면은 그러려니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답 찾기 위한
그 결과값만 외울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려고 해봐야죠. 그리고 이 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상대성 이론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그 무인 자동차 내비게이션 여기 다 이런 이론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오는 그 상대성 원리하고 등가 원리, 자, 요거부터 살펴보고 그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고 하는 것, 그 근거는 뭔가, 자, 요거 좀 살펴보죠. 자, 먼저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어떤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그 체계,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가 그 문제인데,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이 좌표계라는 게 관측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지표면에 또는 지표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 좌표를 설정해서 물체 운동을 관측한다 그러면 그게 관성좌표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그러니까 그 뭐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바로 뛰어내려 가지고 그 가속도 운동하겠죠. 자유낙하하게 되는 그런 스카이다이버가 뭐 카메라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물체 운동 분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도가 계속 점점 빨라진, 나중에 이제 좀 설명했지만 그 종단 속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점점 빨라지겠죠. 속도가 변하는 그런 사람이 그 운동을 측정하면 그 사람이 그때 좌표계는 가속 좌표계 이렇게 되겠죠. 지표면에 접근하는, 지표면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그 속력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점점 빨라지니까. 자, 이것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실제적인 상황 한번 보죠. 자, 이거 전에 관성 설명했던 건데 버스가 상당히 길어요. 뭐 이런 버스 있으면 안 된다는 법 없죠. 자, 버스가 지금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파란 사람 의자에 앉아서, 근데 이 버스 바닥이 아주 매끄러운데 그 위에 질량 M되는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물체하고 이 버스 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자, 갑자기 A 이런 가속도로 운동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물체 관성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버스만 가겠죠. 버스만 가고 이건 정지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관측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그 버스가, 자, 이거 만약에 중력 가속도 값, 이런 버스는 없겠지만 중력 가속도 값으로 했다 그러면은 1초 지나면은 속력이 10m/s, 20m/s, 30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5m, 2초 때까지 20m, 3초 때 45m 뭐 이렇게. 자, 이거 전에 한번 연습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관측할 때 이 물체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5m, 그 다음에 총 20m, 45m 이렇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물체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물체 운동을 내가 분석해보자 하면은 등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변이 가속도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속도가 있는데 1초 동안에 5m 이동하고 그 다음 20m까지 오고 그 다음에 45m 위치까지 오고 이거 약 10m/s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측할 땐 그래요. 이 사람은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밖에 창문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운동한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관측할 때는 이 물체가 버스의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질량 있는 물체가 이런 가속도를 갖는다? 그럼 이건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떤 힘이지만은 이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관측할 때는 이거
이게 가만히 있고 이 버스가 가는 건데 이거 관성 효과를 이 사람이 느끼고 있구나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한 게 이게 밖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관성력이죠.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이 주변 버스 그 유리창이 다 막혀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실제 그 이 관성의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MA만큼 방향은 이거 반대 방향. 이런 힘으로 이 뒤에서 누가 밀고 있는지 그것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무슨 전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힘을 계속 가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자, 이때 그 이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했었는데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지면에 정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어떤 물체 운동을 관측한다라면은 관성좌표계가 되겠고 여기 가속도로 지금 지면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이 사람이 관측하는 물체 운동 꼬였네. 어떻게 될까? 이 사람 헷갈리나? 가속좌표계. 자, 요 현상 특별히 이제 뭐 좌표계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제 MA의 힘이 작용하는지 관성력인지 구분 못할 수도 있죠. 뭔가 자기 뒤로 뭔가 의자에 붙으려는 느낌은 있다. 자기 느낌하고 이물체 운동 별개로 생각한다라면은 이거 실제 실제 힘이 존재하는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힘이 존재하는지 관성력인지 구분 못하겠죠. 자, 같은 상황을 이제 그 우주선 이 엘리베이터 모양으로 그렸는데 뭐 여기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뭐 우주선 모양 되겠죠. 자, 이 우주선인데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들고 있던 질량 m 되는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게 되면은 이건 아래쪽으로 중력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떨어지면 자유낙하 가속도 이쪽으로 중력 가속도 작용해서 떨어지게 돼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작용해서 떨어지게 돼요. 자, 근데 이 우주선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이 우주 비행사가 출발할 때 긴장해서 그런지 출발한 다음에 긴장이 풀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 얼만큼 잤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무중력 상태, 주변에 아무 천체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 우주선이 가속도,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중력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선은 1초에 10m/s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우주선 안에서도 이 사람이 들고 있던 이 물체를 질량 m 되는 물체를 들고 있던 것 그냥 놨다 그래봐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중력 상태에 그냥 떠 있나요? 이물체 관성 때문에 이물체는 그대로 현재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주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바닥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우주선이 이동하니까 바닥에 떨어지게 되겠는데 결국은 바닥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계가 속도가 이렇게 되면 이 관성력이 어떻게 되나요? 관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MA만큼의 관성력 작용하죠. 이거 아래쪽 뭐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라면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G였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지구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밖이 이게 다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구하고 똑같은 것 같으네. 그러면은 저울로 내 몸무게 한번 재볼까? 그러면은 무중력 상태니까 중력은 없죠. 이 사람 마찬가지로 자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관성력 작용해서
몸무게가 지구에 있을 때하고 똑같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게 지금 자기가 지구에 있는지 다 무중력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 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면은 실제 무중력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무중력 상태라면 그냥 쭉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근데 이거는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공이 던졌으면은 이렇게 가는 동안 우주선이 위로 올라가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관성력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휘어져서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휘어져서 운동하게 될 거예요. 마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할 때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지구에 있는지 지표면에 있는지 무중력 상태인 공간에 나와 있는지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력하고 관성력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 적용하자면은 자, 여기 만약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쪽에 밝은 별이 있는데 별빛이 좀 큰 별이 있어가지고 별빛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별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게 우선 쉽게 생각해 정지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쭉 이쪽 벽에 와서 곧장 가서 여기 닿겠죠.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직선 되겠고. 근데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자,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빛도 등속도 운동하죠. 근데 우주선이 이렇게 처음에는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거니까 자, 이거 점점 더 많이씩 이동하는 상태 되겠죠. 그러면 빛도 이렇게 휘어진다. 사고 실험인데 실제 뭐 이렇게 휘어지는 걸 순간 지나가니까 볼 수는 없을 텐데 사고 실험을 해보면은 빛도 물체가 이렇게 휘는 것처럼 빛도 휜다. 그러면은 빛이 휘는 이유가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자, 아인슈타인 여기 모든 가속 좌표계에서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자, 이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 확실히 봐둬야 돼요. 여기 가속 좌표계라는 거는 여기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자면은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가속 좌표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사람. 여기 관성 좌표계 이런 상황을 만약에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측정하게 되는 게 관성 좌표계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 다 관성 좌표계고 이 사람만 가속 좌표계. 이런 가속 좌표계에서는 중력과 관성력 이거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분 안 되는 이유가 효과가 동일하니까 그렇다. 좀 황당한 것 같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이 공간이 휘어서 빛이 휜다고 하는 것, 아까 공간이 휘기만 하면은 휜 공간 따라 이동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2차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빛이 휜다. 그럼 실제 그런 일이 2차원 세계에 인간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다. 우리 실제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은 지금처럼 과학 발달이 안 됐겠죠. 그 상당히 그 논란도 있긴 있었는데, 글쎄, 그 선생님 공부할 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상대성 이론이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의 잘못된 점, 이거 틀렸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거 실제 그것 연구하는 상대성 이론이 이 틀린 이론이라는 걸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는데, 연구하다가 결국 틀린 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아직도 뭐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좀 황당하긴 한데 이론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학습지 그 순서는 다른데, 여기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중력 렌즈예요. 중력 렌즈.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여기 별이 있고 여기 지구예요. 그럼 별빛을 본다고 하는 것, 별에서부터 그 어떤 빛이 사방으로 나가는데, 지구를 향해서 오는 빛, 이거 태양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근데 별빛 사방으로 나가는 것 중에 이쪽으로 가는 것, 자, 이쪽으로 나가는 것, 태양이 없었으면은 그냥 쭉 이쪽으로 가가지고 빛이 이렇게 가면은 빛이 눈에 들어와야지 별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빛을 통해서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별을 못 보죠. 근데 태양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있으면은 이 질량이 상당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태양의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훨씬 클 테니까 이게 공간을 휘게 했다. 중력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공간을 휘어서 그 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 마치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이 있으면은 다른 쇠구슬 같은 거 굴리게 되면은 쇠구슬이 받는 자기력은 이 자기력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빛도 공간이 이 중력 때문에, 태양의 중력 때문에 휘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갈 게 중력 방향으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었으니까, 멀어지면은 중력도 약해지니까 점점 적게 휘어가지고 지구에 도달해서 이런 빛을 통해 가지고, 원래 지나갈 빛, 태양이 없으면 이렇게 갈 빛을 통해 가지고 별을 본다. 근데 여기서 사람 눈에 들어오는 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지구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별을 인식할 때는 별이 이쪽 어딘가에 있다.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여기 별이 있는 걸로 관측되겠죠. 휘어져 오니까 요거 따라가면 이렇게. 자, 이런 휘어지는 현상, 요거 이제 일식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아프리카 쪽에 가서 실제 확인도 하고 증명이 됐고, 그 이후에 좀 더 확실한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는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은하단이 있어요. 은하들로. 자, 이거 작게 그렸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그러면 이거의 질량은 엄청날 테니까 중력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 이 은하에서도 희미하지만 미세하지만 빛이 사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빛 중에 이쪽으로 나가는 빛, 막대한 엄청 큰 질량,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빛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아까 자석이 있고 쇠구슬이 있으면은 자기력에 의해서 방향 그냥 이쪽으로 갈 게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거 없으면 그냥 이쪽으로 쭉 갈 빛이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진 공간 따라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원래 은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오는 빛에 의해서는 은하가 여기 있는 걸로 관측되고, 또 이렇게 오는 빛에 의해서는 여기 은하가 있는 걸로 관측돼요. 그래서 실제 은하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여러 개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이거 왜 중력 렌즈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가만 보니까 여기 빛이 렌즈라고 하는 게 렌즈 중에 이제 볼록 렌즈가 있으면은 이 볼록 렌즈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빛이 모여가지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중력 렌즈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하면 렌즈가 이게 오목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와 같은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되는 게 이 블랙홀의 존재인데, 자, 이거는 그 학습지 16쪽이죠. 16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위쪽 오른쪽 제일 끝에, 거기 보면은 무슨 격자무늬에 푹신한 침대에 있는 격자무늬 같은데, 거기에다가 그, 뭐 쇠구슬이나 아니면 볼링공 같은 걸 놔가지고 푹 찌그러진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이 공간이 휘는 것을 2차원으로 낮춰가지고 휘어진 공간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2차원으로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큰 공, 이거 아마 이제 볼링공, 질량이 큰 공이에요. 그러면 중력도 크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굴리게 되면은 쭉 평면으로 가다가 이 공들이 있는 이쪽 가면은 휘어져서 운동하게 되겠죠. 면이 휘었으니까. 휘어진 면 따라 이동하게 돼요. 빛도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아주 먼 곳에서는 격자무늬 평면 따라 쭉 직진하다가 거기 이런 그 면이 휘었으니까 휘어진 면을 따라 빛도 진행하게 된다. 그곳 2차원으로 그 낮춰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 휘어진 공간 모습이 아니라 2차원 모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질량은 엄청 큰 거죠. 그러면은 요런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격자무늬가 있는 푹신한 천 같은데 바늘끝 같은 걸로 꼭 눌러가지고 푹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력이 웬만큼 되면은 그냥 휘어져서 그 진로가 바뀌는 정도지만은 그렇게 푹 꺼진, 자, 요 격자무늬 따라서 빛이 진행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아주 무거운데 엄청 그러니까 크기는 엄청 작은데 엄청 질량이 큰 그런 구슬 같은 게 푹 박혀가지고 아주 쭉 깊숙하게 눌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럼 빛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겠죠. 빛이 나오지 못해서 보이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블랙홀 실제 검정색은 아니죠. 블랙홀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블랙홀 존재도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적용하면은 우린 뭐 지금 수식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니까 수식 적용하면은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중력파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16쪽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격자무늬 요 모델을 가지고 바로 쉽게 설명되겠네요. 거기에 있는 큰 볼링공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 태양과 같은 행성이 아니라 별, 항성이라고 그래봐요. 그 별이 대부분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특별히 움직이는 있는 별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큰 공, 볼링공 같은 이 격자무늬가 많이 눌러져 있는데 이 볼링공이 진동을 하든지 이 자체가 쌍둥이 별이 있어가지고 회전을 하든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즘 뭐 흔들리지 않는 침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 격자무늬 저기 저 볼링공을 누가 흔들게 되면은 그 흔들림이 주변까지 퍼져 나가겠죠. 그럼 격자무늬가 그 격자무늬 자체도 저 볼링공 있는 쪽뿐만 아니라 그 펄럭임이 전파돼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공간의 휘어짐이 펄럭임이, 자 여기다가 한번 그냥 대충이라도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데 여기 그 무거운 물체를 놨다. 그럼 공간이 면이 이렇게 휘어진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흔들게 되면 이 펄럭거림이 주변으로 좀 전파될 거 아니에요. 파동처럼. 그래서 그것을 중력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펄럭임이 되면은 여기 그 빛도 이 공간 여기서 이제 2차원 면이지만 면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 휘어진 공간도 이 펄럭이듯이 면이 펄럭이듯이 그것 따라서 빛이 진행하게 된다. 이게 마치 파동처럼 이게 흔들면은 이 펄럭임이 파동처럼 퍼져나가니까 그걸 중력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중력파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과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 수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 거기 학습지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죠. 16쪽에. 자, 수성의 공전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는 주변에 있는 행성이라든가 또 해성 뭐 이런 것들의 운동 가깝고 멀고 이런 영향에 따라서 약간 영향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라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겠죠.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 그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이 휘어서 이렇게 그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 자, 요거 실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전 교육 과정에는 좀 들어 있었던 건데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고 요 위에 세 가지는 확실히 알아둬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까지 진도는 다 끝났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뭐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수요일 날부터는 학교에 나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집중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 이제 선생님들이 안내할 텐데 요 주말까지 다 시청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그 시험 문제 거기 28, 29 아니 그 교과서에 38, 39, 60, 66, 67쪽 자 요거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제 유형에 대해서는 그 안내를 받았을 텐데 거기 요 네 쪽에 나와 있는 문제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운동 상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서 가속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만 배운 게 아니라 뭐 속도도 배우고 이동거리 변이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 답은 가속도 값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순간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이동 거리라든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화요일까지 동영상 강의 다 듣고 문제 풀고 질문할 것 준비해서 수요일 날 만납시다. 자, 여기까지 하죠.